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14년 전 43 나이에 병원을 개업하고 한창 일에 매달려 살던 김혜남 박사에게 불치병인 파킨슨병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라서 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울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는데요. 하지만 김혜남 박사는 마음을 고쳐먹고 성실한 일상을 살아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환자를 상담하고 또 치료했고요. 또 1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책을 펴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버티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하는 김혜남 박사. 어쩌면 지금 우리한테도 이 버티기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 송창식의 참새의 하루. 네, 5월 20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송창식의 참새의 하루 들어봤습니다. 항상 들어도 굉장히 따뜻한 노래인 것 같아요. 김혜남 박사님의 책에는요, 이런 구절도 들어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스러운 순간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은 늘 있다는 얘기인데요. 하루하루 지치고 힘들더라도 일단은 꿋꿋하게 버텨보기. 그래야 내일에 대한 후회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마지막 곡 전성기 주크박스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노래 한 곡과 그 노래에 얽힌 간단한 사연 문자로 보내주세요. 신청곡으로 채택되신 분께는요. 한균 무쇠제 포제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오늘 퀴즈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국어사전을 뒤져보다 보면요. 참 신기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음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짜장이라는 말이 정말로라는 뜻의 순 우리말이고요. 또 똥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요. 모르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암시를 준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문제 내드릴게요. 몹시 서두르며 부산하게 구는 행동을 뜻하는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이거 치지 마. 이것이 요란스럽다. 이런 식으로 쓰는 세 글자의 정답입니다. 지금 바로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릴게요. 자, 잠시 후에는요. 힐링라디오 94.5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한 분들 문자나 전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힐링라디오 94.5. 오늘도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네. 지난 14년 동안 우리나라 중산층 소득이 급격히 늘었다라고 하는데 네. 와, 내가 중산층은 아닌가 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뭐 그 수익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중산층이라는 네. 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 저기 방송에서 네. 한번 그 프랑스 대통령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예, 뭐 네. 남의 나라 말 네, 한맛 운동 하나쯤 하고 네, 악기 하나쯤 하고 요리 네. 하나쯤 네.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중산층이다. 예. 우리나라는 또 다른 의미로. 그렇죠. 중산층은 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에서 150%에 속하는 계층에 정의됐다. 네. 이런 알쏭달쏭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근데요, 그 문제는 삶의 질이 오히려 이렇게 소득은 급격히 늘었는데 반해서 네. 질은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아마도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뭐 큰 집, 큰 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하려면 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이제 출퇴근 시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게 맞벌이 부부들을 생각했을 때 사실 네. 외벌이보다 맞벌이 부부가 실질적으로 그 소득에 대한 이득이 14만 원에서 15만 원쯤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그냥 맞벌이 할 필요가 없네요. 14만 원 그러니까 이제 절약하고. 집에서 이제 네. 가정주부님들께서 하시는 그 일의 노동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가 네, 그만큼 크다는 의미고요. 예,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뭐 보육이라던가 아니면 주거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보내는 시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그 뭐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돈 이게 소득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더 많이 늘어나는 네. 그래서 더 많은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의 악순환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시간대로, 없고 예. 돈은 다 쓰니까 쓰고 또 삶의 질은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가족들끼리 많고. 예.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 저도 약간 반성이 되네요. 네, 그 중산층이라면 네, 네. 경제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여가 활용하는데 네. 능력을 네. 더 이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어제도 아버지 교실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빠들한테 네.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아버님들이. 아버지 교실은 뭐예요? 그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이라고 아버님들에게 육아와 그런 어떤 그 아이 양육에 좀 네. 동참해 주십사고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강의를 가면 네. 아빠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요.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들의 정말 중요한 궁극적인 뭐냐면 질문 드리면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네.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러느라고 바깥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던가 아이와 함께 눈 맞추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이렇게 몇 분 되지 않는 네.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쭤보죠. 선생님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이렇게 고개를 갸웃갸웃하시면서 행복이 뭘까? 이제 이런 질문들에 빠지게 되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많은 걸 사잖아요. 네. 소유하는 것이 주는 만족이 사실 있어요. 네. 네. 또 일에 대한 성취도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재미있는 걸 하는 것이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근데 행복하냐, 행복을 느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이게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질문하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침대를 사는 이유는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고요. 네. 근데 그렇죠. 좀 가구로 생각하죠. 가구잖아요. 우리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이라던가 이런 거를 사는 중요한 이유는 건강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큰 집, 큰 차를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속에 살아가는 가족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인데 네. 과연 그런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가? 잠깐 주죠. 잠깐. 잠깐의 만족. 근데 예, 오히려 맞아요. 아이들은 오히려 더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좌절에 대한 인내력도 더 떨어지고 맞아요. 아이들이 불만족이 훨씬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잠깐 기쁨을 주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고. 그래서 그러면 과연 나는 무엇을 원할까? 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돈으로 살 수 있는 건가? 그렇다면 그런 가치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족이 함께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가족을 새로 이루는 부부들에게 교육을 네.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신혼집 꾸미는데 많은 돈을 들이죠. 네. 근데 그 그렇죠. 속에 살아가는 두 분 사이에 친밀함이나 소통의 질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나 서로 어려울 때 위로하는 능력 같은 것들은 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새로운 중산층의 정의를 저한테 만약 물어본다면 서로가 마음을 잘 나누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원만하게 해결하고 부부가 공동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아이를 훈육하는 그런 가족이 혹시 제가 정의하는 새로운 중산층이지 않을까. 제가 여성가족부로 보내드릴게요. 사실 정말 이 중산층이라는 걸 이 돈으로 이렇게 가늠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대요. 네, 예, 맞습니다.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는 힐링 라디오 94.5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풀어지지 않은 마음의 앙금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모든 심리 상담
상담 문자나 전화로 받겠습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771-0945번 771국에 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이 돼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힐링이 필요해. 첫 번째 분의 사연인데요. 직접 목소리로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희 엄마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50대 후반이시고요. 14년 동안 반려견을 키우셨는데 얼마 전에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아버지는 그냥 가슴 아파하시긴 해도 잘 견뎌내고 계신데 저희 어머니는 울기도 많이 오시고 상실감이 많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족이랑 똑같거든요. 처음에 강아지 보내고 가족 모두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키우지 말자고 했는데 가족 모두 동의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어머니가 변함없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빈자리를 채워드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인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저희 오빠랑 저는 다 출가를 했고 아버지랑 어머니 두 분이서 생활하고 계신데 그래서 강아지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도 울기 싫은데 자꾸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슬픔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 따님 목소리에서 엄마가 네. 얼마나 우울한지가 느껴져요. 많이 슬퍼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 아까 여기 사연 주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한테 반려견은요. 그냥 그 동물, 애완동물이 아니고요. 가족의 한 부분이거든요. 구성원 네. 중에 한 명이에요. 네, 14년 동안 함께 했던 그렇죠. 가족이 이제 저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달 이제 곧 넘었어요. 네, 아직은 슬프실 때거든요. 그렇죠. 눈에 밟히시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 빈자리의 허전함이 빨리 극복되기는 어려워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그 강아지하고 느꼈던 그 많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네, 슬퍼하시는 것을 빨리 늦추기는 어렵고요. 네. 그 빈자리를 메꾸는 데는 또 다른 가족을 이렇게 안 키우기로 하였다고 하지만 네. 아마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데려다 키워요. 네, 그래서 삶의 그 과정 중에는요. 네. 만나서 함께 살아가고 이별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일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별을 받아들이고 잘 떠나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맞아들이고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그 강아지 아니더라도 네. 어머님께서 새롭게 누군가를 돌보고 그 정성을 들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또 필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단지 출가하시고 이제 아버님이랑 두 분만 남으셨잖아요. 예. 두 분이서 함께 잘 지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그 5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아직 삶이 많이 남으셨어요. 예. 내가 그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꼭 대상이 강아지 아니더라도 네, 다른 아이들을 돌보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이더라도 이렇게 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기여할 수 있는 네. 그런 활동들, 정서적으로 좀 연결되는 그런 관계들 네. 이런 것들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슬퍼하시더라도 같이 좀 울어주시고 네. 마음을 좀 집에 계시면 나누시면 안 되겠죠. 조금 나가서서 제가 키우는 얼마 좋아요. 전에 네. 그 아기들이 보육시설에 네, 이렇게 네. 엄마 아빠 없이 사는 곳에 네, 가서 그랬어요. 봤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가자마자 안기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가셔서 주기적으로 좀 봉사활동을 하시면 좋지 것도 않을까. 좋죠. 네. 예. 요즘에는 그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 돌보미 서비스에 네. 연세 드신 분들이 지원해서 많이 아이를 돌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네. 봉사하시면서 보육시설에.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가셔서 네.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사연 문자로 보내오신 사연인데요. 6610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56의 할머니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딸을 대신하여 손녀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가 언젠가부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을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을 혼내봤지만 그 버릇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아이로 자랄까 봐 걱정이 많은데요. 다른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아이 어떻게 훈육해야 할까요?
맞아요. 요즘에 제가요 아이 데리고 나가면 다 할머니들이 데리고 나오세요. 맞아요. 예, 네. 그 할맘이라 그래. 할맘. 할맘. 네, 요즘에 그런 정말 걱정일 것 같아요. 네. 이제 소녀딸 나이가 이제 몇 살인지 안 써주셨지만 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사람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이거는 아마도 이제 연령대가 네. 자기 주장을 표현하고 감정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연령일 거예요. 네네. 서너 살쯤 두세 됐을 살. 거. 네. 예. 그럴 때는 사실 그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네. 사람들한테는 다 발달 과정 속에. 네. 그런데 그런 내가 잘 되지 않을 때, 내 욕구가 좌절됐을 때 그것을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네. 막아줘야 돼요. 어. 그래서 일단 때리는 행동을 할 때는 네. 우선은 그 자리에서 아이를 들어다가 아직은 예. 들을 만한 빼서. 예. 빼서 예. 좀 조용한 곳으로 못하게. 못하게 일단은 그 못하게 행동은 막게 하고요. 네. 화난 감정은 좀 자연스럽게 풀 수 있게 네. 자연스럽게 좀 내버려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가만히.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울 때 뭔가 이렇게 울죠, 그러면. 울 때 뜻대로 해주시면 네. 이게 점점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애들이 울거나 애교를 부리거나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또 다른 방법들이에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애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때를 부리고 화를 네. 막 거칠게 표현하면 네. 부모들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들어주죠. 해줘버리게 시끄러워서. 되시거든요. 네네. 특히 죄송하지만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그렇죠. 그냥 뭐든지 나중에는 해주시죠. 해줘버리세요. 그러면 사실 애들의 버릇이 더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안 돼. 그 때리는 행동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네. 화가 어느 정도 풀어진 다음에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아까 말. 네가 뭘 원했는지 표현하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이거를 평상시에 연습하시는 건데 네. 원하는 거를 말로 표현하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못하는 애들 애들한테 같은. 예. 엄마 할머니가 말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나 이렇게 하면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해봐. 한 다음에 했으면 잘했어. 칭찬해주고. 그래서 네. 말로 자신이 원하는 거를 표현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시고요. 네. 감정 표현을 네. 할 수 있는 어휘들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화나요, 돼요. 기뻐요, 슬퍼요. 짜증나요. 이런 것들. 네. 그렇군요.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잠깐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가정의 달 5월 쉐보레 5대 차종과 함께하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지금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200만 원 할인. 혜택도 역대급. 5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네, 전성기 퀴즈가 어려운가요? 몹시 서두르면서 부산하게 구는 행동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힌트 3958님이 주셨어요. 설레는 발가락. 5088님도 발이 설레는 그 단어 맞죠? 해주셨습니다. 샵 0945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 있습니다.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쇠제 포제로,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스파더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자, 오늘은요 힐링 라디오 94.5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갈게요.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힐링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실장님 나와 계세요. 어떤 네네. 얘기로 풀어주실까요? 제가 지난 겨울쯤에 네. 우울증을 좀 알았는데 계절성 우울증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약물을 먹고 해서 지금은 중간에 제가 선생님한테 처방을 이제 진료를 받지 않고 중간에 좀 상태가 호전이 돼가지고 약을 끊은 상태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애들을 키우면서 산후우울증을 한번 경험을 했었는데 네, 그것도 연관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하시는 일은 뭐세요? 그냥 주부거든요. 집에 집사 아이 키우시면 살림하시고 계세요? 전업주부시고. 네네. 네.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40 하나요. 네. 40 하나 네. 젊으시네요. 젊으시네. 예. 혹시 운동이나 취미, 네. 여가 활동은 뭐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예, 근데 제가 겨울이 되면 조금 위축이 돼가지고 추위도 좀 많이 타고 해서 그렇죠. 네. 주로 집에 있게 되고 봄이 되면서 이제 밖으로 이제 뭘 배운다든지 나가게 되거든요. 겨울잠을 주무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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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날까 맞죠.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네. 조금. 네. 맞아요. 요즘에는 운동 뭐 하세요, 선생님? 지금은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한 3번 정도는 걷기를 뭐 1시간, 네.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요. 예.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계절성 우울증 같은 경우는요, 햇빛량이 줄어들면 이게 몸의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아까 네. 산후우울증이라는 것도 네. 이제 아이 낳고 여성들이 몸의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렇죠. 여성들의 대부분이 이제 첫 아이 낳고보다 둘째 아이 낳고는 거의 더 한 90% 정도가 그렇다고 잠깐이라든지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우울증을 경험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는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방은 약물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건 선생님 네.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신 이 운동을요. 네. 꾸준히 하세요. 그래서 네. 매일매일이라도 네. 햇빛을 보는 시간을 계속 그래서 만약에 집이 좀 이렇게 햇빛이 잘 안 드시는 곳이면 햇빛이 좀 잘 들 수 있게끔 변화를 좀 줘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아니시면 선생님이 의지적으로라도 지금 봄, 여름, 가을 이제 계속 남았잖아요. 네. 가을부터 일조량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위축되면서 바깥에 나가는 활동을 더 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 되셔도 겨울 되셔도 햇빛을 꾸준히 쏘이시면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계속 해주셔야지 도움이 돼요. 그러지 않으시면 이게 약물의 도움을 받는 거는 굉장히 일시적이고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네. 꾸준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되고 특히 야외 활동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네. 알고 계세요. 네. 본인이. 네. 그런 날씨가 되면 우울하다. 이런 걸 알고 계시니까 네.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네. 자주자주 스스로를 이렇게. 지금 봄이잖아요.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그러시면 몸이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운동을 야외 활동으로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네, 선물도 그러세요. 보내드릴게요. 네. 활기차게 지내세요. 네.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자분들께서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본인 소개 가능하세요? 네네, 저기 YTN 라디오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네, 저희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요. 네.
저희 아들은 학원을 안 보내봤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근데 아이가 학원을 안 다니고 이제 공부를 계속 했었는데, 한나라는 학교에서 이제 모르는 문제 가져와서 물어보길래 알려주곤 했어요. 근데 네. 학교에서 모르는 것들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선생님께 여쭤봐라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이들이 학원에서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죠. 네. 네, 대충 넘어가시고 아이는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와서는 내색을 안 하니까 네. 그냥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게 너무 제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편이 안 돼서 못 보냈었는데 지금은 수학이라든지 영어가 이렇게 빨리니까 학원을 보내려고 해도 지가 가는 거를 조금 꺼려해요. 가고는 싶어 하면서도 선뜻 어딜 가야 되는지 택해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레벨이 다르다. 어떻게 겁나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좀 뒤처졌다고 생각하나 봐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선행학습 문제점이죠. 그죠? 예, 공교육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우리 어머니께서 해결하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당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위축된 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학생이. 그죠? 예. 네. 그 혹시 어머님 아까 말씀 중에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혹시 아이를 잘 못해준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세요? 예. 그 마음을 혹시 버리실 순 없어요? 제가 이제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부모님들의 가장 큰 마음 중에 아이가 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딱 되면 이게 내 책임이 아닐까? 그렇죠. 네, 내가 좀 뒷바라지를 좀 더 잘해줬었으면 우리 아이가. 후회가 생기죠. 이런 마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선생님. 하는 것처럼 같이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너무 어려서부터 막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많이 놀고 좀 더 아이답게 그렇게 생각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후회되시는구나. 근데 어머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어머님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셨어요? 아이가 아이답게 이렇게 많이 놀고 아이들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좀 관계가 좋고 이런 것들 생각하고 좀 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저기 잘 지내라. 공부도 이제 뭐 어느 정도는 해야 되니까 해라.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이야 학교에서 그만큼 아이들 레벨을 학원 다니고 온 아이들 수준에만 맞춰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못 따라가고 힘들어하고 하니까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고 공부하는 쪽에서는 아예 포기하고 싶어하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구나. 차라리 나 이건 못해. 나는 그러면서 자꾸 공부하는 쪽에서는 뒤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속이 상하시겠어요. 네. 우선 그럼 아이가 꿈은 뭔지는 아세요, 어머님? 아이가 원래 운동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어떤 운동하고 싶어 하나요? 야구를 하고 싶다고요. 아, 그래요? 그럼 야구부가 있는 학교를 보내달라는데 이제 운동하는 아이가 있는 엄마를 봤어요. 그 큰 아들이 운동을 하는데 그 작은 아이들 학교 보내고서는 종일 걔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김연아 어머니처럼 따라다니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하나는 모르는데 둘이니까. 자녀가 둘이시니까. 네, 큰 아이한테만 집중하기는 어렵죠. 네. 어머님 이제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어요. 그죠? 네, 내가 키우고 싶은 아이의 모습은 아이들하고 잘 지내는 모습이면 지금 정말 잘 키우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아이가 원하는 것과 어머님이 해줄 수 있는 것 사이에서의 균형을 맞추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야구를 좋아하면 어머님이 100% 아이를 뒷바라지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거를 한 번쯤은 해볼 수 있게끔 기회를 줘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것이 학원을 꼭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하면서 내가 앞으로의 꿈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그것에 공부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면 되고요. 뒤처지는 것이 그냥 영어 수학 점수 뒤처지는 게 아니라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목표의식을 갖게끔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야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요. 어머님이 뒷바라지를 전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애가 좋아하는 거는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선에서 아이하고 좀 협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싶거든요. 저랑 방금 이렇게 대화하시듯이 꿈이 뭔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어떻게 키우고 싶으신지 뭐 이런 거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아이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만큼만 네, 한계를 해주시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머님. 네.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성공적인 뭐 입시를 치른 학생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대요. 네. 그 대신에 어느 순간에 자기가 되게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조금 오르는 걸 느끼고는 엄청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좋은 성적을 거두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열심히 학원 안 가서 못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아이한테는 되게 큰 장벽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 네. 그다음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대화를 아이하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머님 너무 그동안 애쓰신 거는요, 어머님 스스로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중학교 2학년이니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예. 네. 힘내시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자녀를 키우는 거는 정말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이 사연 주신 어머님 고민이 저희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희 아이들이 학원을 안 다녔는데 요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서 제가 꿈을 뭐냐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아이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아주는 것. 찾아주는 것. 예. 이번에는 문자로 도착한 짧은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3340님이 보내오셨는데요. 결혼한 지 15년 된 46의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요, 홀아버지 아래서 자란 외동 아들인데요. 그래서인지 아버님이 제 남편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면 가끔 남편 밥을 부실하게 챙겨줄 때도 있고 남편에게 집안일을 거들어달라고 할 때도 있는데 아버님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며 저를 매일 혼내십니다.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면서 살라는 아버님 말씀 너무 서운한데요. 요즘 같아서는 당장 분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인데 아버님이 어떻게 하면 저를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시어머니랑 겪는 일을 아버님이랑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이제 뭐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가족치료에서 얘기할 땐 정서적인 배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 주신 분은 지금 정서적으로는요 내 남편이 아니고 아버지의 남편을 제가 이렇게 후처로 들어온 듯한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아버님에게 남편은 배우자인 것 같아요. 배우자군요. 배우자입니다.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5년 동안이나 함께 사셨다고 하니까 그 동안의 그 서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환경에서는요, 우선 남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게 남편이 들으셔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남편이 누구 편에 설 것이냐. 그래서 분가를 정말 하더라도 내가 남편과의 관계에 내가 남편과의 관계를 더 잘하는 거. 그래서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아버님이 이제 혼내실 때는요, 이해를 원하셨잖아요, 방금. 아버님이 이해 못하시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아버님이 이해 못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가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아버님이 이해 없을 때에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내실 때는 이렇게 반응하시면 좋겠어요. 아버님이 제가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고 살면 참 좋으시겠나 보다고 저는 그러고 살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아버님께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는 게 설명주고 좋다. 내 경계선을 분명하게 세우는 세워주는 것이 아버님이 그러니까요. 마음을 빨리 포기하시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선을 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냉정하지만. 네, 냉정하지만. 네, 실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싫은 점은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늘어나는 흰머리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늙는 거가 이렇게 뭐 주름이 생기고 이거보다도 아픈 거, 이 몸의 기능이 좀 떨어지고 그런 순발력이 없어지고 한참 때 용기가 이제는 이제 다 사그러졌다는 게 슬퍼요. 어른이어서 싫은 점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감, 누가 봐주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건 정말 어른이 돼서 힘든 것 같아요. 저로서는 어른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점은 없어요. 모든 게 책임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 조금 안 좋은 부분이 더 많아요. 어른이 돼서 싫은 점이 더 많죠. 많은데 그거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을 그냥 내가 즐기려고 하는 거지, 이걸 즐겨가면서 살아가야 또 다음 내일 또 내년 그때 내 삶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으로 사는 거예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어른이고요. 오늘은 어른이라서 싫을 땐 언제인지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른이라는 말은요,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건데요. 때로는 그 책임이 너무 무겁고 고되게 느껴지죠. 그래도 어른이어서 우리는 뭐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재밌는 일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피곤해. 또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영진 구론산 밤원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회복에 영진 구론산 밤원드. 5, 4, 3, 2, 1, 0. 5월엔 이자가 제로. 아반떼,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5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선수율 20% 이상.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바람이 불어오는 곳. 다가오는 여름, 에어컨이 2개라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모두 다 하나 되어 대한민국 만세. 모두 다 행복하게 대한민국 만세. 마음을 나누어요. 행복을 만들어요. 다 함께 광복 70주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금융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포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어떤 음악도 아무 말도 없어도 향긋한 바람 소리에
모닥불 타는 소리만으로도 이렇게 로맨틱하다는 걸 모르고 살 뻔했다. 첫 캠핑이 선물한 뜻밖의 세상. 대한민국 캠핑 넘버원 코베아. 네, 당신의 전성기 마칠 시간입니다. 전성기 퀴즈 정답은 설레발이었어요. 5434님 그리고 2340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전성기 주쿠박스는 오늘은 2752님께서 보내오셨어요. 내 기분은 내 거지만 내 표정은 상대방의 거다. 오늘도 활짝 웃으세요. 오석준의 웃어요 신청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은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